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휴휴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휴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까요? 제가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오, 예? 오늘은 한 2개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2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군대 계실 때 이야기니까, 이제 군대 안에서의 일들이겠죠?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예, 밖에서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휴휴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야기가,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겪었거나 아니면 저하고 같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준 그 사람들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하고, 그다음에 부대 생활 중에 있었던 이야기, 개인의 경험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야기에 등장을 하더라도 주인공은 저는 아닌 그런 이야기들. 예.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2010년도 초반쯤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던 20대 초반의 남자 후배가 있었어요. 이 후배를 준영이라고 얘기할게요. 준영이죠? 예. 네. 이 친구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올라온 친구인데, 고향 친구들 중에서는 먼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미 대학교를 다니거나 뭐 일을 하면서 지내는 친구가 몇몇 이렇게 있었어요. 준영이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재미있게 이제 살고 있었고, 딱 한 가지만 빼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연애. 이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됐었대요. 뭐 소개를 받거나 해도 딱 처음 만난 날 이후에 뭐가 이어지는 것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냥 안 생겼대요. 그래서 한날은 저한테 이 문제를 놓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후배가 말할 때는 나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때로는 뭐 말장난도 서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진지함 같은 장난 같은 진지함,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하고의 좀 유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준영이는 유독 저를 잘 따랐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자기는 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진지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모르겠다고, 난 알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너가 답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러면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거울을 봐봐. 너 자신한테 물어봐. 그게 답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고, 준영이도 장난인 건 아니까 이제 같이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아직 퇴근 시간은 아니고 거의 직전, 평소처럼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때 평소와는 다르게 슬슬 눈치를 보면서 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준영이한테 야, 너 뭐 이순신 퇴근 뭐 그런 거 하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머뭇 하다가, 아, 사실은 나 오늘 여자 만나기로 했다고, 좀 빨리 나가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영이한테 아, 그러면 내가 나머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먼저 나가봐라. 아, 감사합니다, 충성, 뭐 이러더니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하고 저도 이제 일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그날은 그냥 쉬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준영이가 이제 출근을 해서 표정을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말수가 확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뭐 어제 소개팅 뭐 그거 했다며 잘 안 됐냐? 물어보니까 아,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혼자 계속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어제는 뭐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튀어나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예.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준영이가 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그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어떤 여자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친구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뭐 연락처 공유하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톡으로 전화번호, 이름, 사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내용만 톡톡톡 쳐가지고 메시지를 받은 거였고, 준영이는 일단 그 연락처를 저장한 다음에 그 여자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고, 그래서 하루 동안 잠깐 연락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자 이런 식으로 뭔가 번개처럼 만나는 날짜가 잡힌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그 준영이의 친구도 한 다리 건너서 소개를 시켜준 꼴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나오기가 좀 뭐했었고, 톡으로 연락을 하긴 했지만 대화는 이미 둘이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단둘이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만나기로 한 어떤 레스토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그분인 것 같은 어떤 여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준영이는 속으로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이랑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의 나에게 과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다닥 그 여자한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이렇게 말을 걸었고, 그 여자는 앉아있다가 고개를 올려서 준영이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고 이내 빙긋 웃으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둘은 인사를 하면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준영이가 앉아서 이 여자를 보니까 뭐 키도 작고 몸집도 좀 왜소했대요. 그리고 조금 긴 단발머리였는데 부시시한 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머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좀 기장이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긴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런 겉모습 정도를 빼면은 평범한 게 썩 괜찮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대요. 그렇게 식사로 각자 이제 파스타 시킨 다음에 음식이 나오기까지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대화를 끊더니 예? 양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더래요. 심호흡을 빨리 쉰다고 해야 되나 뭐 가쁜 숨 뭐 이런 거라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숨 쉬는 게 힘든 것 같은 그런 모습. 준영이는 여기서 당황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 하악하악 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더래요. 음식이 나온 후에도 여자분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준영이도 음식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그 여자와 음식만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 그 테이블에는 그냥 여자가 내는 숨소리 말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상태였고, 이상한 이런 상황이 이쯤 되면 저 가볼게요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준영이는 그렇게는 못했대요. 어렵게 잡은 이런 소개 자리다 보니까 먼저 가볼게요 이게 안 됐었대요. 일단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자분이 얼굴을 감싸고 있는 와중에 그 앞에서 혼자 그냥 파스타를 먹었대요. 다 먹고 나서도 여자분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고 이런 기다림이 길어져가지고 준영이가 밖에 나가고 담배도 하나 피고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대요. 얘 말로는 대충 한 2시간 정도 계속 헉헉 됐었던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상당히 이런 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준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친구한테 문자 같은 걸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소개해준 여자 좀 이상한 것 같다. 숨을 잘 못 쉰다. 대답도 안 한다. 이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친구가 이때는 왠지 대답도 없고 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야 대답해 이거 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톡을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자신을 향한 시선이 좀 느껴졌대요. 그 순간에. 고개를 숙인 채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헐떡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준영이가 고개를 숙여가지고 친구한테 톡을 보내다가 눈만 살짝 치켜떠가고 그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리던 그 양손을 살짝 벌려서 그 사이로 준영이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씩 웃고 있었대요.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손을 탁 내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갖고 다시 똑바로 앉더래요. 그러면서 준영이한테 초면에 죄송하다. 예전에 내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증상이 없었다가
오늘 갑자기 증상이 올라왔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준영이도. 그랬냐? 그럼 지금이라도 나랑 뭐 병원 가보겠냐 하니까 정말 안 그래도 된다. 나 저녁 지금 안 먹어도 되니까 자리 옮겨서 차나 마시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왔고, 준영이 말로는 차 마실 때 카페에서의 분위기는 나름 괜찮았었대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는 다음 약속까지 하고 온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제 준영이는 얘기를 했고 저한테 물어봤던 게, 아니 2년 동안 공황장애 증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하필 어제 그 자리에서 생겼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또 진지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기서 난 알 것 같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럼 뭐 마주보고 앉았으면 너가 보일 거 아니냐 얼굴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장난을 쳤어요. 네. 이번에는 준영이가 대답 대신에 자기 핸드폰을 열어서 그 카톡 친구 목록에서 그 어제 만났던 그 여자 프로필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까만 종이에 빨간색 그 붓펜으로 절 표시 있잖아요. 그 지금 안 쓴. 그거를 한 글자 딱 적어놓은 걸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태 메시지는 무슨 한자로 2글자를 적어놨는데 무슨 뜻인지는 못 읽었고, 이게 사실은 조금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나이대 여자가 하기에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만자를? 예. 예. 그래서 야 이분은 그럼 뭐 종교 쪽으로 계신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무교라고, 그냥 회사 다닌다고 했다고. 근데 굳이 이런 사진을 해놓을 필요가 뭐 있나 싶다,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 뭐 그래서 또 만날 거냐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만나보려고 한다. 그러냐? 그러면 너한테 소개시켜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냐? 물어보니까 아니 전화해도 지금 안 받는다고. 뭐 나중에 또 연락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날은 대화가 그렇게 끝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출근을 해보니까 준영이 모습은 어제랑 또 다른 모습으로 뭔가 즐겁고 기분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지. 할 말 있으면 먼저 꺼내겠지 하면서 굳이 관련된 것들은 묻지 않았고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준영이도 이거에 대한 다른 말은 없었고, 그리고 준영이는 그날 저녁에도 역시 빠르게 퇴근을 했어요. 여자 만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빨라져갖고 그냥 바로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얘가 얼굴빛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 같지 않다는 게 티가 좀 확 나는. 눈 밑도 좀 까맣게 됐고 얼굴살이 좀 많이 헬쓱해졌고 피곤이 완전 쩔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하는 행동이나 표정은 뭐 텐션이 완전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때 소개받은 분 잘 만나고 있는 거지? 좀 피곤해 보인다? 하니까 얘 뭐 잘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건 좋은데 몸 좀 챙겨라.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 하니까 뭐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준영이 등 뒤에서 쫙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빨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영이를 한번 쳐다봤어요.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뭐가 안 보여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계속 들릴랑 말랑 준영이 쪽에서 계속 쫙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가 저는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알았다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속으로 얘 뭐 좀 붙어왔나? 괜찮을라나?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런 걱정,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는 뭐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 출근해가지고 준영이를 보니까 얼굴이 완전 페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준영이한테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 있었던 일을 쭉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금요일에 제가 불안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준영이한테 들었던 거를 전달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소개받은 그 여자하고
처음 만나고 나서 다음날, 그러니까 저랑 처음 대화했던 그날 밤에 그 여자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톡으로 이제 주고받다가 잠이 들었대요. 한참을 자는데 발 쪽, 그 침대 밑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이런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래요. 처음에 자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고 빨라지더래요. 그리고 그게 침대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잠이 확 깨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침대 밑에서 누가 기어서 침대 위로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탁 숙인 채로 이 준영이 무릎에 얼굴을 묻는 것처럼 이제 탁 붙이더래요. 무릎 쪽에다가. 그걸 보고 이제 준영이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침대 구석 쪽으로 이제 물러났는데 이 무릎에 붙은 그 머리 통째로 여자가 같이 딸려오더래요. 본드로 붙인 것처럼. 그 여자의 입이 무릎에 딱 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입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쫙, 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머리가 피를 빨듯이 계속 붙어 있었대요. 기억이 거기까지였고 정신을 잃었는지 다시 잠이 들었는지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아침이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 이거 악몽인가 가위인가 무서웠지만 꿈이겠지 생각하면서 어쨌든 잊고 출근을 해서 일상을 보냈고 나름 기분 좋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여자하고 또 만나기로 한 달. 네. 만나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사귀기로 했대요. 이때부터.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집에 다시 와서 자는데 이날도 뭔가 쪽쪽쪽쪽 빠는 소리에 잠을 깼고 눈을 떠보니까 어제랑 똑같이 그 여자가 무릎에 입을 갖다 붙이고 계속 쫙쫙쫙 소리를 내고 있었대요. 준영이는 그때 또 놀래가지고 일어나 앉아도 여자는 입이 무릎에 붙은 채로 딸려왔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잠을 계속 설치면서 피곤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지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아침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잘 잤냐 오늘 몇 시에 볼 거냐 이런 대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전화가 이제 들어오면 통화 대기음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자기한테 소개를 시켜준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대요. 처음엔 안 받았어요. 얘는 저번에 연락할 때 안 받다가 뭐 이런 때 전화를 하지? 좀 이따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친구가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대기음이 계속 들려가지고 뭐 있나 싶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잠깐만 나 전화 들어와서 바로 전화할게 하고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냐? 하니까 친구가 미안하고 나 좀 바빴다고. 너한테 전화 온 것도 몰랐어요. 미안해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웬일이냐 아침부터 하니까 친구가 야, 너 저번에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어렵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여자한테 왜 연락 안 했어?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준영이가 야 뭔 소리야 그날 바로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야 뭔 소리야 그 여자는 너한테 아무 연락도 안 왔다는데 너 누굴 만났냐? 잠깐 정적이 흐르고 친구가 뭐야 야 내가 연락처를 잘못 찍었네. 야 얘 미안하다. 뭐 예를 들어서 010-1234-1234가 아니고 1234-1243이네. 야 뭐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볼래? 이러더래요.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찍을 때 마지막 숫자 2개를 잘못 찍어가지고 앞뒤가 바뀌게 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준영이는 애초에 소개받으려고 한 여자하고는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멘붕이 오더래요.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여자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안 받았어요. 이어서 메시지가 왔고 안 읽었어요. 또 전화가 오더래요. 이번에도 안 받았더니 톡이 와요. 이런 식으로 전화랑 톡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오길래 그냥 전화기를 껐대요. 준영이는 상황 정리가 안 돼서 집 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계속 하루 종일 담배만 폈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너 누구냐고 물어볼 엄두가 안 나더래요. 화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약간 뭐 배신감, 황당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들더래요. 물론 본인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그렇게 한 것도 이제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본인이 소개받는 사람인 양 행동하고 있었던 그게 좀 나중에는 무섭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이 최근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잘 때마다 보이던 그 거머리 같은 쪽쪽 빠는 그 여자가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밤이 돼서 또 잠을 자게 되는데 이번에도 쭉쭉쭉쭉 소리가 나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여자가 또 무릎에 대고 쭉쭉쭉쭉 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좀 들더래요. 고개를 들면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동안 만났던 그 여자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었대요.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을 보니까 이 아래턱, 하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다 빠개져 있었대요. 빨간색으로 이제 범벅이 된 채로 준혁이를 막 놀아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래턱이 덜렁덜렁 움직이면서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준혁이는 거의 기절하듯이 다시 잠이 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정신 차려서 눈 떠보니까 또 아침이었대요. 이제 일요일이 됐는데 이날 하루 종일 누워있다시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기 다시 켰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나 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전화기를 켰는데 준영이 생각처럼 부재중 전화가 엄청 많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엄청 많이 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카톡 같은 거는 내용을 이제 보려면 채팅창 목록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미리 보기로 뜨잖아요. 미리 보기로 마지막 그 내용을 보자마자 전화도 안 하고 그대로 연락처를 차단했대요. 거기에는 이게 되네. 근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준영이는 여기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처음 나를 봤을 때 이 허걱대던 그 소리가 뭐 두문, 의식 뭐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제가 야 그럼 그 여자 카톡 한 번만 보자. 난 무섭다고 안 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열어갖고 봤는데 프로필은 일단 그대로였고 제 핸드폰으로 그 여자 전화에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결번. 그래서 다시 준영이 핸드폰에다가 그 카톡 내용을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위에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화 안 받네. 왜 안 받아? 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야 나랑 같이 갈 때 있어. 나랑 같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미묘하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더 내려갔을 때는 그 웃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한글로. 뭐 크크크크 이렇게 찍힌 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깝다. 이번엔 잘 먹혔는데. 근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 내용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준영이를 다시 보여줬어요. 준영이 당연히 연락처를 이제 차단했기 때문에 그 여자랑 일절 연락이 이제 끊기게 됐고 그 끊긴 이후에는 며칠 사이에 매일 밤 봤던 그 이상한 여자도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자초지종을 전혀 몰랐던 준영이하고 저는 그 여자가 혹시 뭐 주문 같은 걸로 좀 영적인 그런 재물 같은 걸로 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뭐 그 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자기한테 온 거니까 그냥 옳다쿠나고 좀 엮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첫 번째 얘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섬뜩하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만자 써져 있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주변에서는 못 들어봤었는데 뭐 종교인가 싶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섬뜩하게 진행이 됐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같이 생활을 했었던 1년 밑에 후배랑 겪었던 거예요. 이 후배는 저보다 1살 어렸고 입대도 딱 1년 늦게 했던 또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후배였어요. 이 친구 고향이 홍천이라서 그냥 홍천이라고 부를게요. 2004년인지 5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굉장히 더웠던 7월에 훈련을 하나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무슨 훈련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웬만한 거 다 생략을 하고 일단 장소는 강원도예요. 경기도에서 왜 여기까지 가서 훈련을 했냐 하면 훈련 상황이 계속 전파가 돼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서 어떤 지점까지 계속 이동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강원도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홍천이는 이 군용 찝차 2대 각자 팀원을 나눠갖고 서로 타고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면서 북쪽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서 오른쪽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행정구역상 강원도가 나와요. 예, 여기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었는데 땡땡고지 전승기념관 여기까지 와서 도착을 한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이동하고 훈련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 근방으로 온 건 처음이었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있는 부대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었고 또 아침 일찍부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더웠고 완전히 땀에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도착을 해서 쉬면서 뭐 밥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또 다른 훈련 상황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천이가 본인이 타고 온 차에 얘네 팀원을 태우고 근처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는 현재 있는 이 장소에서 계속 대기를 했었고 한참을 있는데 홍천이한테 무전이 오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제 끊기는 식으로만 들렸고 정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홍천이한테. 전화를 받았고 바로 야 홍천아 뭐 무전 상태가 안 좋아 뭐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전화기에서 대답을 하는 그 목소리가 홍천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처음 듣는 목소리 어떤 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닌데 엄청 씩씩대면서 그냥 죽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해서 다시 전화기 화면을 봤는데 수신자는 홍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홍천아 좀 누구세요? 이렇게 해도 죽어 하면서 뭔가 힘을 주면서 내는 소리가 전화기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행동을 하면서 죽어라는 말을 기합처럼 내뱉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거 최소 사고 나는 거다. 뭔 일 났다 싶어서 먼저 다시 부대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홍천이랑 어디인데 얘가 지금 저랑 같이 있는 건 아니고 무전 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서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뭔 일 난 것 같다 하니까 일단은 너가 근방을 돌면서 찾아봐라. 나머지 우리가 조치할 테니까 중간이라도 혹시 찾으면 빨리 연락을 해달라. 네. 그래도 알겠다고 했어요. 바로 제가 타고 온 차에 저하고 제 팀원들을 태우고 근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홍천이를 찾아보게 돼요. 네. 이때 시간이 오후 한 2-3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 나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바로 홍천이를 찾았어요. 그냥 홍천이는 근처에 흐르는 어떤 하천, 그러니까 냇가에서 애들이랑 팬티만 입고 물에 들어와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방지역, 그러니까 거의 민통사원 지역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도 많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사람은 아예 안 보였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황당한 거죠. 아무리 더워도 저런 행동을 하니까 훈련 나와서 냇가에서 뭐 하는가 싶고 한편으로는 아니 얼마나 더웠으면 이런 미친 짓을 할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차를 냇가에 내려가는 그 뚝방 그 위에다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갔고 홍천이를 부르면서 냇가로 막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예.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 냇가 수심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한 허리 정도. 홍천이를 비롯해서 같이 있는 애들까지 해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냇가에서 들어와 있는 그 홍천이하고 애들 그 머리 위에서 뛰고 있는데 그 머리들을 번갈아 가면서 펄짝펄짝 밟으면서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징검다리를 건널 때 간격이 긴 돌과 돌 사이를 힘겹게 넘는 그 어린애처럼 하나밖에 없는 다리로 이쪽 머리 저쪽 머리 왔다 갔다 하면서 뛰고 있었어요. 밟을 때마다 뭐라 하는데 밟을 때마다 죽어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내려가다 말고 그 자리에 섰어요. 네. 서서 홍천이를 막 불렀어요. 나와 막 이렇게. 그냥 물장구도 막 치던 홍천이랑 애들 어느 순간 제 목소리를 좀 들었었던 것 같은지 이제 힘겹게 나오더라고요. 네. 물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도 그 귀신은 계속해서 홍천이 일행의 머리를 번갈아 밟으면서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완전히 거의 다 나올 때쯤에는 좀 희미하게 보이더니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상황에서 이 무서움보다는 아무 일도 안 생겼다는 그 안도감, 그것 때문에 홍션이한테 좀 잔소리를 했어요. 물에 왜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상황이 생겨갖고 이제 이동을 해갖고 다 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씻고 싶은데 씻을 데가 없어갖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저는 야 더워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잔소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어서 홍천이한테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왔던데 그건 뭐냐. 홍천이는 아니라고 선배님한테 전화한 거 없었다고 하면서 본인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제가 전화 온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제 걸 봤는데 저는 있어요. 속으로 뭐 수신 내역을 얘가 삭제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전화 받은 게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게 좀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시간이 더 흘렀고 뭐 때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 훈련에서 이제 복귀하게 될 사정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부대에서는 소대장이 저 대신에 좀 급하게 투입이 됐었고 저랑 이제 교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먼저 복귀를 하고 이 소대장이랑 홍천이는 그날 이곳에서 자고 내일 낮까지 훈련을 다 뛰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예. 어쨌든 저는 먼저 복귀를 했고 그 다음날 저녁에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이 홍천이가 훈련 끝나고 복귀를 해갖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퇴근을 해가지고. 예. 근데 홍천이 얼굴이 하룻밤 밖에 나가 있는 얼굴 치고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홍천이한테 야 뭐 고생했다 뭐 많이 피곤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천이가 아 선배님 저 어제 오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귀신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게 무심결에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왜 다리 없는 아저씨라도 봤어? 하니까 홍천이가 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차 싶어갖고 야 그냥 장난이야 장난 뭐 진짜 뭐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제 겪었던 거를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 저랑 같이 그 기념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었을 때 그때 홍천이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쨌든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그 상황 조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저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덥더래요. 정말 더워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미친 건 아는데 정말 미친 척하고 그러니까 등목한다고 생각을 하고 5분만 물에 들어갔다 복귀하자라는 말을 했고 거기에 있던 애들이 너도 나도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뇌까지 들어갔는데 정말 수심이 깊어야 허리였대요.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목만 이제 물 밖으로 내놓고 있었는데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누가 막 욕을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더래요. 뭐 너 이놈의 새끼 뭔 새끼 이런 식으로 뭐 누구야 누가 욕하는 거야 하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봤는데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내기가 이상한 건가 하고 애들을 봤는데 애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태평하게 있더래요. 근데 얘기에는 계속 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누가 욕하냐 라고 말하는 순간에 누가 자기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더래요. 일어나려고 힘을 줘서 머리를 들면 또 집어넣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막 허우적거리니까 애들은 그걸 보고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물장구를 같이 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봤고 어느 순간 좀 누르던 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물 밖으로 겨우 기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그럼 다리 하나 없는지 아닌지 얘 입장에서는 절대 모를 텐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게 끝이야? 너 뭐 그게 끝이야?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준 게 그날 저녁에 소대장이 저랑 교대에서 이제 훈련장에 오고 그 같이 훈련하는 그 다른 부대들도 모여가지고 어떤 산에 가가지고 수영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 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대도 같이 있는. 그리고 그 부대들을 통제하는 그 주관하는 그 부대도 같이 있었고 항상 그렇듯이 저는 천막을 칠 때는 우리를 잘 찾지 못하게 외진 곳에 쳐요. 예. 순찰이라도 이렇게 오면 귀찮으니까 거의 못 찾게 이제 숨겨서 치는데 네. 홍천이도 저한테 이걸 배워갖고 얘도 이제 완전히 외진 곳에 친 거예요. 잘 못 찾는 곳에. 그렇게 치고 소대장이랑 애들이랑 이제 천막 안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래요.
숨도 안 쉬어지더래요. 산목이 들어오고 또 닫으면 덥고 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도 괴롭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한 게 이 천막 뒷길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조그맣게 계곡물이 흘렀어요. 그 위에서는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밤에 몰래 가서 냇가에서 씻고 오자.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대장조, 홍천이조 나누고 소대장조가 먼저 계곡에서 씻고 그 다음에 홍천이조가 애들이랑 계곡으로 내려갔대요. 발목보다 조금 더 위로 오는 그 깊이 그 계곡물에 애들이랑 다 같이 누워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누운 건 아니고 그 팔꿈치를 세워갖고 눕는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누워갖고 물이 막 차가우니까 우워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애들은 홍천이보다 밑에 쪽에서 애들끼리 좀 누워가지고 있었고 야 시원해 이러면서 얼마 정도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누가 자기 옆으로 와갖고 똑같은 자세로 눕더래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처음에는 그쪽으로 눈길도 안 줬대요. 그냥 같이 내려온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닌데 나랑 같이 내려온 애들은 지금 내 눈에 다 있는데 누가 뒤늦게 따라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곁눈질로 그 사람을 쓱 봤는데 다리가 하나 없더래요. 그거를 보는 순간 홍춘이가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예? 옆에 누운 그 사람이 홍천이랑 똑같이 팔꿈치를 세워서 누운 자세로 얼굴을 자기한테 들이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틀자마자 코앞까지 들이민 얼굴을 본 거예요.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눈, 코, 입 다 시커멓게 꺼진 상태에서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었대요. 홍천이가 그걸 보면서 우악 하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뒤에서 후레쉬 빛이 탁 켜지면서 누가 소리를 치더래요. 야 임마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너네 어디 부대야 하면서 누가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애들도 계곡물에 누워있다가 다 일어났대요. 다 같이 일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소리친 사람을 보니까 얼굴은 처음 봤는데 아마 그 훈련을 통제하는 그 부대의 누군가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어디 부대냐고 왜 말 안 됐냐고 소리를 치면서 너네 소속 어디냐 묻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명찰도 없고 계급도 없고 얘는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부대 이름을 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뭐 A 대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뭐 공병 대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너네는 천막에서 대기하고 있어 금방 갈 테니까 라고 얘기하고 다시 올라가더래요. 홍천이는 거짓말을 한 상태에서 그나마 안심이 되더래요. 우리한테 피해 없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돌아가서 자는 척 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애들이랑 다시 복귀를 했어요. 천막으로. 네.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천막 밖에서 본인들을 부르더래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누워있던 애들도 몇몇이 머리를 들어서 바깥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근데 막 아까처럼 소리를 막 크게 치는 게 아니고 야 공병대대 나와봐 야 공병대대 나와봐 그냥 사람 말소리처럼 들리더래요. 나갈까 말까 하다가 이미 얘네들은 자고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반응도 안 하고 계속 조용히 있었대요. 근데 계속 밖에서 야 공병 나와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말과 함께 부르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렸대요. 야 나와봐 하다가 지금 이 산에 얘네들밖에 없는데 얘네가 공병대대 맞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 누워있으면서도 홍천이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네. 이상하다. 여기 우리 부대 말고 다른 부대도 많은데 왜 우리밖에 없다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잠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천막을 나와갖고 산 밑에 쪽을 쭉 봤는데 전날 같이 있었던 그 부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막도 안 보였고 그냥 이 산에 홍천이의 천막만 덩그러니 있더래요. 일단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애초에 이곳이 투영지가 아니었고 예. 홍천이네가 잘못 알고 여기에 잘못 와가지고 친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곡물에서 누워있을 때 옆에 누운 것도 빨리 돌아가라고 소리쳤던 것도 천막 앞에서 나오라고 불렀던 것도 그냥 다 귀신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다행히 이 이후에 다른 일은 추가적으로는 없었고 따라온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예. 저도 홍천이한테 제가 봤었던 건 굳이 얘기하지 않았었던 이 이야기는 또 이렇게 끝나게 돼요. 야,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는 있지만 그래도 전혀 좀 다른 이야기였네요. 완전히. 와. 처음 이야기는 아예 어떤 건지 아예 그러니까요. 제가 예측이 안 되는 거. 근데 확실히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미스테리하게 끝이 났지만 이번 이야기도 미스테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느낌이 비슷한데 이번 이야기는 그래도 휴유님께서 어떤 보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확실히 휴유님의 이야기는 끝까지 다 들었을 때 뭔가 전율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이 홍천이 두 번째 얘기가 좀 이어지는 거를 갖고 올게요. 또 있으신가요? 이게 끝은 아니에요. 홍천 이야기. 오, 홍천 이야기. 이제 뭐 이름이 아예 홍천이로 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휴유님께서 늦은 밤에 이렇게 또 고생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미스테리하게 도대체 뭐였을까 하면서 끝이 났는데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또 소름이 끼치면서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유님의 이야기는 이제 군대 괴담도 굉장히 많은데 군대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휴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비 휴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